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우입니다. 원리 확률통계 버전 3 기출문제 지금 풀고 있고요. 3점 문제들 중심으로 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니까 같이 풀고 갑시다. 3점 문제도 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들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루는 문제들에 아무 문제가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3점 문제는 7, 80% 극복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오늘 문제의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는 집합 1, 2, 3, 4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죠. 이 개수가 몇 개가 있냐. 조건은 f2 작거나 같다, f3 작거나 같다, f4입니다. 자, 일단 x에서 x로 보내주는 함수야.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 조건은 이미 사실은 기본 형태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형태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꽤 빈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조건을 이렇게 보면 F1에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F1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예? F1 여기 1, 2, 3, 4가 있는데 여기 1, 2, 3, 4가 있어. 근데 F1 값은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에 대응되는 함수값 F1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가 있어. 그래서 F1은 1, 2, 3, 4 전부 다 오케이. 그냥 오케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면 F1 값이 우선 네 가지가 있어. 나머지는 이 이가 작거나 같고 3 작거나 같고 이거죠. 미안합니다. 2는 3보다 작고 3은 4보다 작고. 그런데 여기서 F2 작거나 같고 F3 작거나 같고 F4 만족하면 되죠. 이런 거 우선 봤죠? 이 문제 두 개가 2, 3, 4만 국한시켜서 봤을 때 이런 조건이 만족하면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 그거는 뭡니까? 뭐예요? 물론 네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야. 그렇죠? 네 개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1, 2, 3, 4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이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허락되는 겁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야. 몇 개입니까? 네 개 중에서 3이죠.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중복으로 해서 세 개를 택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6 콤비네이션 3이 되기 때문에 6, 5, 4, 3, 2 이거 집어줘서 20. 네. 아까 봤던 F1에 대해서 F1 값 아무거나 네 개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돼도 돼야 되니까 아무거나 좋게 오케이가 되니까 그래서 4 곱하기 저거 20은 80 개의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 이미 우리가 한번 다루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 더 여러분에게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에 대한 주의사항 알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x에 m개가 있어. 여기에 n개가 있어. y에. 그래서 x에서 y로 보내주는 함수의 개수 뭡니까? n 파이 m이야.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n의 m승 m제곱이 된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y가 x로부터 값을 받아. 그래서 받는 쪽의 개수 n이 앞에 나오고 n 파이 m으로 생각하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우리 조금 아까 봤던 이런 조건. 어떤 조건? xi가 임의의 어떤 x값, 정의역에 있는 x값의 크기가 존재할 때 이런 함수의 개수, 조금 아까 우리 봤던 그런 경우입니다. 함수의 개수 뭐라고? NHM이야. 받는 쪽이 N,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조건이 없을 경우에 함수의 개수는 이렇고,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 NHM.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m개를 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중복조합이죠, 물론. 그래서 이거는 n 더하기 m 빼기 1 컴비네이션 m으로 계산하면 된다. 전에도 이건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치역에 해당되는 그 개수가 클 경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적을 경우,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더 클 경우를 유의해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정의역에 있는 개수가 여기가 5개가 있어. 2, 3, 4, 5. 여기 예를 들면 3개가 있어. 지역에 3개가 있어.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서로 다른 m개, 서로 다른 m개죠. m개에서 n명에게, n개를 n명에게, 여기 3명에게 적어도 1개씩 나누어주고, 적어도 1개씩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뭐야? 중복해서 줘도 돼. 적어도 1개씩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제 이 조건이 있을 때요. 여기서 어떤 x값의 크기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xi보다 xj가 클 때 이런 함수의 개수, 여기 뭐 중복이죠. 등호가 붙어 있으면 중복이야. 등호가 붙어 있지 않으면 단순한 뭐 순열이나 또는 조합이 됐지만 중복이 붙어 있을 때, 등호가 붙어 있으면 중복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이 m개를 n개에게 적어도 하나씩 나누어 주어야 돼. 그죠? 그래서 MHN이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니까 어떻게 외우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모든 경우를 여러분들이 사고해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뭐 요거 한 줄만 외웁시다. 뭐 다른 부분도 정말 외워야 돼.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요령,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 어느 행사장에는 현수막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개 있다. 5곳에 있다. 현수막은 ABC 3종류가 있고 A는 1개, A 1개, B는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C는 2개가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현수막 5개를 택해서 5개를 택해서 지금 7개가 있는 거죠. 택해서
현수막 5개를 택해서 5곳에 설치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단 같은 종류의 현수막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 똑같은 A는 뭐 하나니까 B 4개가 다 똑같다 이거야. 똑같은 현수막이다 이거야. 예? 조건은 A는 반드시 설치한다. A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B는 2곳 이상 설치한다. 몇 군데다가 5군데다가 설치를 하는데 2곳 이상 설치한대요. 2곳 이상. 그러면 2곳일 경우 B는 A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B는 2곳 이상. 하나, 둘. 그러면 2개일 경우 를 2개 설치할 경우야.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CC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런 경우 B를 3개 설치한다. 그러면 A는 반드시 들어가고 B, B, C. 그렇죠? B는 B를 4개 전부 다 설치해. 그러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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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는 설치하지 않아. 그렇죠? 이런 3가지 경우가 있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그대로 한번 이제 조금 생각해서 다르게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문제에 있는 액면 그대로 문제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경우 그게 좀 더 쉽겠죠. 다른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를 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5곳에 설치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 5개를 이렇게 설치했는데 여기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열의 문제죠. 그렇죠? 5개를 하는데 같은 것이 2개 있어.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야. 5, 4, 3 해서 써보죠. 5, 4, 3이고 2. 이건 나누면 2로 나누고 2는 지워졌고 여기서 다 그 요령을 아시겠죠? 30, 30. 요거는 5장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B가 3개 있어. 3팩토리얼. 그러면 20. 요건 같은 것이 4개나 있어.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그래서 5. 이 경우를 전부 다 합하면 55. 맞죠? 55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풀 공간을 좀 적게 해놨네요. 아이고. 자, 아무튼 뭐 조금 위에다가 쓰더라도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g s 더하기 t를 곱한 것이 49가 되는 자연수 x, y, g, s, t의 모든 순서상 x, y, g, s, t의 개수를 구하라. 자연수 x, y, g 각각 자연수야. s 더하기 t.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지?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고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면 자연수 3개를 더하고 2개를 더한 것의 곱이 49. 그러면 곱이 49. 77이 49밖에 없어. XY, G를 합한 것이 7이고 S 더하기 T를 합한 게 7인 경우뿐이다.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에 대해서 각각 몇 개씩이나 있는가를 살펴보고 뭐야? 곱하기니까 그 경우도 곱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7이다. 네. x, y, g는 각각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 x를 x 프라임 더하기 1. 이것도 아주 그냥 전형적인 풀입니다. y는 y 프라임 더하기 1, g는 g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주면 바꿔놓으면 뭐가 돼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돼. 맞죠? 네. 그래서 뭐야?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의미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문제로 돌아간다 이거야. 예,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이 치환한 거를 전부 다 넣어주죠. x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g 프라임 더하기 1이 뭐라는 거야? 7. 예, 그러면 이 식은 이 식이라고.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은 4. 1, 1, 1 이쪽으로 가서 없어서 4가 되는 거고 여기서 뭐야? 의미 아닌 정수해.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의 순서상 구하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네, 의미 아닌 정수해, 예, 중복 조합 이용해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혼합해서 4를 택하는 거야. 네? 네. 이거는 6 콤비네이션 4 해서 15가 됩니다. 그죠? 네. 위에 그 아래 S 더하기 T는 7.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S는 S 프라임 더하기 1, T는 T 프라임 더하기 1. 그러면 S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T 프라임 더하기 1이 7이라는 이야기고 이거는 S 프라임 더하기 T 프라임은 5라는 이야기고 뭐야? S 프라임 T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결국 의미 아닌 정수의 S 프라임 T 프라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아닌 정수의 아까와 마찬가지로 EHO 네, 그러면 6 콤비네이션 5 그러면 6 15 그래서 결국 15 곱하기 6은 90이 됩니다. 답이. 자, 이건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 이것과 이거의 곱이 49가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물론 문제를 좀 심플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7, 7이 49밖에 없잖아. 네. 그죠? 그래서 요것도 7, 요것도 7인 경우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거고 여기서 x, y, g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아무튼 여기서 자연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1보다 큰 수로 여기서 자연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큰 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한 소위 말해서 공식 같은 거를 알고 있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중복 조합에서 함수의 개수, 방정식의 해,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고 풀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똑같다는 건 좀 틀렸고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의미 아닌 값들 일로 만든 다음에 그거 그대로 치환한 거 여기다 식에 집어넣어갖고 의미 아닌 정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풀었으면 S 더하기 T가 7인 경우도 뭐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와 이 경우가 곱해져야죠. 당연히. 15 곱하기 6 해서 90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은
좌표 평면 위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한 번에 1만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점 P가 있어. 네. 이때 원점을 출발하는 P가 원점, 이게 원점입니다. 네, 원점을 출발하는 P가 6번을 움직여서 최종 위치가 일산 A, 이게 일산이죠. 좌표가 이 좌표가 일산이야. 미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3점 문제 치고는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6번을 움직여서 여기 도달하게 되는 경우의 수. 한 번에 한 칸을 움직이는데 상하 또는 좌우로 한 번에 1만큼씩 움직이는 거야. 4번만 움직여서 여기 도착한다면 뭐야? 여기 O에서 A까지 최단거리 구하면 되죠. 그런데 6번을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그 위치를 되돌아오는, 그러면 6번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4번은 정상적으로 최단거리로 가고 한 번 어디 갔다가 되돌아오면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위로 갔다가 되돌아오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응?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 이거를 가로라고 그러죠. 가로. 상하를 세로라고 생각해 보죠. 가로, 세로. 그러면 예, 가로에 가로로 마이너스 1 또는 세로로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돼. 응? 한번 갔다가 뒷걸음질 치면 되니까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가로로 플러스 1 플러스 2 갔다가 한번 뒷걸음 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네. 한 번을 더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 번 온단 말이야. 네. 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 네. 상하, 좌우 한 번씩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우선 가로에 마이너스 1 들어가게 한번 해볼까요? 가로. 플러스 1짜리 두 번. 그리고 가로 마이너스 1짜리 한 번. 그리고 세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돼. 이거 세 번. 그러면 합이 6이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나요? 네. 요렇게 움직이면 6번 움직여가지고 1, 3에 도착하겠다. 다음에 가로 플러스 1짜리를 한 번. 세로 마이너스 1짜리를 한 번. 그리고 세로 플러스 1짜리 4번. 그래도 6번 움직여서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한 번 왔고 여기서 가로로 한 번 왔어. 그랬다가 밑으로 내려가. 한 번만. 두 번 가면 안 돼. 한 번만. 밑으로 내려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잖아요. 요런 경우면은 6번 만에 최종 위치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야? 6번 움직여서 이렇게 6번 움직이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의 조합. 가로가 2번, 세로가 3번.
6, 5, 4 곱하고 3 팩토리얼 지워지고 2 팩토리얼 하면 60. 요거는 6 팩토리얼 이거 4 팩토리얼 그죠? 6, 5, 30. 그래서 60 더하기 30은 90까지. 좀 까다롭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3점 문제와 4점 문제의 경계입니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요것을 마이너스 1 하나씩 가로나 세로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겠구나를 생각해야만 최단거리가 4인데 6번 움직여서 가는 최단거리 4를 6번 움직여서 가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오늘 다룬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런 사고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훈련하면 이제 4점까지 넘볼 수 있어 4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